フランツ中黒カフカ。世界文学を代表する作家だ。一体カフカはどんな小説家だろうか。私もカフカが好きになれるかな。でも、私もこの世界では文化生活が上手くなりたい。これは文化生活を少しずつする Vlog だ。夏だった。カフカ。 오늘은 제가 카프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프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카프카가 일단 처음에 제가 왜 좋은지부터 좀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카프카의 글들을 읽으면은 항상 충격적인 그런 상황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카프카스럽다, 카프카적이다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그 말은 혼란스럽고 좀 불쾌하고 좀 당황스럽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쓰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소설을 읽으면은 그런 카프카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조금 이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거에서 느끼는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가 좋은 이유는 꿈속에서 일어난 것들이 현실로 만들어진 느낌이라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카프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불확실하고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개로 갑자기 흘러가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유머가 또 나옵니다. 카프카식 유머. 그런 게 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카프카가 쓴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좀 책을 좀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읽진 못했고 오늘은 나머지 책도 좀 읽어보면서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라딘을 보다가 요런 카프카 굿즈를 제가 샀습니다. 벽돌책을 넣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 두께의 벽돌책을 쏙 그래서 책 한 권만 가지고 어디 카페를 가거나 잠시 외출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란츠 카프카의 로고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성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미완결 소설이에요. 그래서 되게 결말이 없는 소설인데 오히려 결말이 없기 때문에 더 예술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읽혀요. 저는 카프카 소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읽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요 책은 제가 처음 카프카를 입문하게 된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 전집이죠. 또 변신이 또 카프카 입문하기 굉장히 좋죠. 굉장히 깔끔하죠. 민음사 책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질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모으는 재미도 있고 올해에도 민음사 전집을 하나씩 더 모아볼게요. 아무튼 여기서 변신이라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레고리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쭉 문장이 있는데 압도된 느낌? 첫 문장부터. 그리고 제가 이 카프카의 변신을 소재로 손가락 인형극을 만들었었죠. 여기 링크 보시면.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소설 같은 경우는 학술원의
보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찾아보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그 한국에서 연극을 했더라고요. 연극으로 하면 딱 좋은 소재거든요. 그 학술원 애의 보고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카프카를 되게 좋아했구나.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늦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신은 바퀴벌레로 변하고, 이 학술원 애의 보고 같은 경우는 원숭이로 변하고, 또 제가 읽다가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굴 같은 경우는 굴 속에 좀 고립된 어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와 비슷한 어떤 현상을 좀 엿볼 수도 있다. 좀 사회와 좀 단절된 그런 고립, 또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현된 작품인데,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좀 이상합니다, 이 캐릭터가.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독백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어느 페이지를 읽었는지 헷갈려요. 저는 분명 여기까지 읽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이게 되게 집중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게 나중에 찾아볼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의 문장들이 굉장히 빽빽합니다. 쉴 틈 없이 문장을 계속 공격하는데 재밌으면서도 좀 읽기 버거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모든 장소에서 꼭 같다는 점이 가장 나의 신경에 거슬린다. 그것은 나의 애초의 가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소리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맞혔다면 그것은 바로 발견되어졌어야 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가장 크게 울려나오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작아져야 할 텐데, 그러나 그런 나의 설명이 맞지 않으니 그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소리 중심이 둘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담은 그 중심들에서 멀리 떨어져 귀를 기울였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의 중심에 다가가면 그것의 소리를 듣기는 하나 또 다른 중심의 소리가 줄어듦으로써 어떤가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카프카 책을 좀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다른 출판사 책들을 보면 겹치는 단편들이 되게 많아요. 민음사 책들은 어느 정도 겹치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민음 북클럽에서 에디션으로 받았던 카프카의 시와 사파가 그려진 책인데, 카프카 그림도 굉장히 늦었. 저는 이 변신이 제일 좋은데, 변신이 제가 좋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왜 좋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실존주의 철학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고, 이 소설은 가족에 관한 소설이다, 가족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이 소설은 그 당시 유대인이 처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재밌는 작품이다, 엄청난 작품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변신을 읽고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계속 찾아봤었어요. 실존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활용돼 있지? 그레고리 잠자가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해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바퀴벌레, 이 원작이에요. 이 아까 제가 말한 첫 문장에서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죠. 그렇지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이 주어진 거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실존주의는 변신이라는 작품이 쓴 이후에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존주의 문학의 아버지다. 아, 여기도 나오네요.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카프카. 가족들은 처음에는 좀 도와주려고 하고 동정심을 좀 내비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외면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소외됩니다. 이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고립된,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고립된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를 증명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카프카는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고 본인이 벌레로 변한 것들을 또 부정하고 타자 속에서 자아가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타자 속의 자아 소외. 그에 반해서 가족들은 그 그레고르 잠자에 의존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그레고리 잠자가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하고 난 뒤 이제 가족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생산적인 일을 뭔가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이 가족들은 그렇게 그레고리 잠자가 고립된 상황을 겪고 난 후 오히려 그 가족들이 본인의 자아를 찾게 되는, 더 이상 경제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가족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가족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인지 생각해볼 만한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노동하지 않는 존재는 과연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책 한 개 더, 메리 크리스마스 카프카 시라는 앤솔로지 책입니다. 앤솔로지 책은 무엇이냐? 그리스어로 꽃을 모은 다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쓴 작품을 하나로 모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카프카한테 영감을 받고 그 소재로 썼다고 합니다. 카프카 세계로 가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카프카의 소설을 읽어라. 두 번째, 카프카에 대해 쓴 책을 읽어라. 그리고 카프카에 대한 글을 써라. 작년이 카프카 서거 100주년이라고 해서 그걸 기념해서 그런 책이 또 나왔습니다. 또 출판사가 카프카의 밤입니다. 완전 카프카 범벅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읽고 싶어서 빌려왔습니다. 카프카 책이 불탔더라면, 카프카가 죽기 직전에 자기 친구한테 모두 불태우라고 했거든요. 친구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카프카를 못 만날 뻔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 다음에 또 좋은 책 들고 오겠습니다.